밤새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그런 날이 손에 꼽히지 않으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밤에 자주 깨고 그때마다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을 설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올해 68, 이도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새벽 2, 3시만 되면 꼭 눈이 떠지고 배가 뻐근하고 소변이 마려워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낮에도 계속 졸리고 쉽게 짜증이 나고 기운이 없더군요. 얼마 전 친구 이성철 씨와 시장에서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철 씨, 요즘 밤에 잠 좀 자 하고 물었더니 성철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러더군요. 도현 씨, 나는 밤마다 두세 번은 기본으로 깨. 깨고 나면 화장실 갔다 와도 다시 잠이 안 와. 나도 원래 그런 줄 알았지.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방광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쉽게 넘기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밤에 자꾸 깨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다시 꿀잠 잘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도 밤마다 깨어나고 낮에는 피로와 짜증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 동네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최명자 여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아침 산책하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여사님 얼굴이 영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사님,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명자 여사님이 한숨을 쉬시며 그러셨습니다. 도현 씨,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꼭 새벽 2시, 3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배가 뻐근해서 화장실을 가야 해.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꾸 깨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몸과 뇌에 잠잘 시간이다 하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고 60대, 70대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젊을 땐 옆집에서 뭘 떨어뜨려도 잘만 잤던 우리가 지금은 작은 소리나 몸의 신호에도 쉽게 깨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명자 여사님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나는 그냥 방광이 약해져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내 몸 안에서 잠을 깨우고 있었다는 거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걸 단순히 방광 탓으로만 돌리지만 몸에서 잠을 유지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저녁 시간부터 밝은 불빛을 피하고 스마트폰, TV 화면을 멀리하는 것. 이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낮에 햇빛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나옵니다. 필요하면 병원에서 멜라토닌 보조제를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런 걸 귀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니 밤에 깨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
나도 오늘부터라도 그거 해봐야겠네. 밤마다 깨는 게 이렇게 내 몸 탓이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밤에 깨게 되는 건 멜라토닌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방광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 앞 벤치에서 친구 이성철 씨와 마주쳤습니다. 성철 씨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더군요. 제가 성철 씨, 요즘은 잠 좀 푹 자 하고 물으니 성철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러셨어요. 도현 씨, 밤에 두세 번씩 꼭 깨. 소변 때문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드는데 한참 걸려. 물도 저녁에 안 마시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씨,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밤에 깨는 건 물을 많이 마셔서만이 아니라 방광 자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고 방광 근육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꽉 차도 아침까지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야 한다는 신호가 뇌에 금방 전달됩니다. 문제는 그 신호에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분들 중엔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아래를 눌러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방광에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아있고 밤새 조금만 더 차도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 마트 앞에서 성철 씨가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그냥 나이 들어 방광이 약해진 줄만 알았지. 방광 용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건 처음 듣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 앓고 난 뒤 밤에 더 자주 깨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쳤는데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방광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내가 매일 새벽에 깨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뇨기과 검진을 받아 내 방광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둘째, 가벼운 골반적인 운동이나 케겔 운동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것. 셋째, 저녁 늦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 그날 성철 씨가 그러셨어요. 에이, 도현 씨, 이 나이에 운동이 뭐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씨,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몇 달 뒤에는 밤에 깨는 횟수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사시다 더 큰 병 오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멜라토닌과 방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 자꾸 깨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이 밤에도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동네 체육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또 성철 씨를 만났습니다. 성철 씨가 저를 보자마자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도현 씨, 내가 물도 줄이고 케겔 운동도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새벽 2, 3시만 되면 깨.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 말을 듣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씨,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밤에 깨는 건 방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밤에도 소변을 과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을 방광이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몸속에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변 생산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밤새 자도 화장실에 안 가도 됐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주된 이유는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왜 이렇게 새벽마다 소변이 마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에 수분이 고이고 밤에 누워있으면 그 수분이 혈액으로 돌아와 소변으로 배출되니 밤마다 깨는 거였던 겁니다. 그때 성철 씨도 깜짝 놀라며 말씀하시더군요. 에이,
나는 낮에 다리만 좀 붓는 줄 알았지. 그게 밤마다 소변으로 다 빠져나갈 줄은 몰랐네. 맞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몸으로 올라오면서 소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둘째, 저녁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고 1015분 정도 쉬기. 셋째, 혈압약이나 이뇨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해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날 성철 씨가 그러시더군요. 도현 씨, 나는 밤에 깨는 게 그냥 습관인 줄만 알았는데 내 몸이 밤에도 물 공장 돌리고 있었던 거였구먼. 알고 나니 이제라도 바꿔봐야겠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낮 동안 다리 부종이 심하거나 혈압약, 이뇨제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원인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나는 다 해당 안 되는데도 밤에 깨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수면 자체가 자주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찻집에서 지인 몇 분과 함께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최명자 여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현 씨, 내가 요즘은 물도 줄이고 저녁에 짠 것도 안 먹고 다리도 올리고 자는데도 꼭 새벽에 깨. 그것도 이상하게 화장실이 급해서라기보다 그냥 스르르 눈이 떠져. 깨고 나면 화장실에 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그게 바로 네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밤에 자꾸 깨는 건 멜라토닌 때문도, 방광 때문도, 소변 양 때문만이 아니라 수면 자체가 쉽게 깨지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 즉 깊은 비렘 수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줄고 대신 얕은 잠, 렘 수면, 시간이 늘어나 작은 소리, 작은 신호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가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는 동안 숨길이 막히고 숨이 멎는 증상인데 본인은 모른 채 계속해서 뇌가 깨어나고 그때 방광 신호를 인식해 깨버렸으니 화장실이나 다녀와야지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그때마다 소변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숨을 쉬지 못해 뇌가 계속 깨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방광 신호가 더해지니 당연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였죠. 그날 찻집에서 명자 여사님이 깜짝 놀라시며 그러셨어요. 세상에. 나는 코 고는 거야. 원래 그런 줄 알았지. 그게 잠을 깨우는 병일 줄은 몰랐네. 맞습니다. 특히 밤에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치 않으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코골이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다원 검사 같은 전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야간 음주, 늦은 시간 과식, 밤늦게 스마트폰 보는 습관 등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게 꼭 방광이나 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면 자체가 망가져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날 명자 여사님도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도현 씨, 내가 밤마다 깨는 게 그냥 화장실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숨도 못 쉬고 있었다니. 이제라도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셔도 여전히 나는 다 해당 안 되는데도 왜 깨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는 잠 깨는 원인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성철 씨가 저를 붙잡고 그러셨어요. 도현 씨,
저번에 멜라토닌, 방광, 수면무호흡증 얘기 다 들었는데 내가 다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새벽에 깨.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씨, 그게 바로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가 밤에 깨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면 내 몸이 문제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평소 습관이 내 수면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 그 소리, 여러분의 뇌를 계속 깨워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밤새 얕은 잠만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 한 잔 마시면 금방 잠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밤에 잠 안 올까봐 소주 한두 잔 마시고 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술은 처음엔 졸음을 유도하지만 두세 시간 지나면 뇌를 더 깨워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신 날 유독 새벽에 깨고 화장실 다녀온 뒤 다시 잠들기 힘든 겁니다. 그날 성철 씨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도연 씨. 그러고 보니 나는 밤에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고 자기 전에 술 한잔 하는 게 습관이었네. 내가 내 손으로 내 잠을 깨우고 있었던 거구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철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오늘부터 딱 3가지만 바꿔보세요. 첫째, 자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끄기. 둘째, 저녁 6시 이후 술, 카페인 절대 금지.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들이기. 그거 하나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밤마다 자다 깨고 다시 잠 못 드는 이유는 의외로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그날 성철 씨가 그러셨어요. 도연 씨, 오늘부터 그 3가지 꼭 지켜볼게. 내가 내 잠을 깨고 있었던 줄도 모르고 살았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고 낮에는 피곤해서 하루 종일 멍하게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원인을 알아가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니 알겠더군요. 내가 밤마다 깨고 피곤했던 이유가 단순히 소변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와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다는 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며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쉽게 깨는 몸이 되었고, 둘째, 방광 기능이 약해져 작은 소변 신호에도 깨게 되었고, 셋째, 밤에도 소변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몸 상태가 되었고, 넷째, 수면 자체가 얕아지고 자주 깨지는 몸이 되었고, 다섯째, 무엇보다 내 스스로 만든 생활 습관이 내 잠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 5가지 원인을 알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모른 채 넘기신다면 앞으로도 밤마다 깨어나고 낮에는 피로와 짜증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 이도현도 그렇게 살다 뒤늦게 깨닫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니 이제는 새벽마다 깨는 일 없이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